한스라는 가난한 정원사가 살았습니다. 한스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방앗간 주인 밀러였습니다. 밀러는 한스의 정원을 자주 방문했고 그때마다 꽃다발이나 과일, 채소를 가져가며 진정한 우정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모든 것을 나누는 사이지. 한스는 밀러의 이 말을 듣고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되자 한스는 정원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가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밀러는 한 번도 한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밀러의 아내가 한스를 찾아가 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자 친구가 가난할 때 찾아가면 친구는 나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건 친구를 위한 일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아이들은 밀러가 얼마나 훌륭하고 사려 깊은 가장인지 감탄했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한스는 다시 정원을 꾸미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밀러가 찾아왔습니다. 한스, 겨울 동안 많이 힘들었지? 난 진정한 친구기 때문에 늘 네 생각을 하고 있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최근에 새 수레를 샀다고 하면서 한스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낡고 부서진 수레바퀴를 주었습니다. 한스는 친구의 우정에 매우 감격하며 지붕에 난 구멍은 이걸로 막으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밀러는 마침 자기도 지붕에 구멍이 났다며 한스에게 나무 판자를 얻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밀러는 한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이런저런 물건들을 가져가거나 자기 대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매일 밀러의 심부름을 들어주던 한스가 딱 한 번 오늘은 정원에 꽃을 심어야 하는 날이라 힘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밀러는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실망이야. 서로 돕는 게 우정 아니야? 나는 너에게 수레바퀴를 줬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스는 매번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한스의 정원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밀러의 아들이 한밤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밀러는 이번에도 한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스는 밀러에게 등불을 빌려달라고 말했지만 밀러는 새로 산 것이라며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스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을 뚫고 의사에게 소식을 전하는 데 성공했지만 의사가 말을 타고 가는 동안 그 뒤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늪에 빠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스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밀러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슬프시죠?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러자 밀러는 매우 슬퍼하면서 자신의 낡은 수레를 처리해야 하는데 한스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사회 상류층 인사들과 친교를 쌓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주인 밀러는 오스카 와일드가 동경하며 친해지고 싶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상류 인사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늘 화려한 언변과 문학적 재능, 패션으로 무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교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낮은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동등한 소속감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오스카 와일드는 주변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자신이 계산을 하거나 호화로운 만찬을 벌려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가 지나쳐서 파산에 이른 적도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 한스가 방앗간 주인 밀러를 돕다가 삶이 피폐해진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스의 정원은 가난하고 순수하고 취약한 그의 내면을 상징하는 셈인데요. 한스가 오스카 와일드 자신이라는 관점에서 정원은 그의 예술성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앗간 주인인 밀러가 정원에 꽃을 가져가듯이 상류 사회는 오스카 와일드의 재능을 소비했고 오스카 와일드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교계의 요구에 응하느라 창작할 시간을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밀러의 심부름 때문에 정원이 시드는 모습은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스카 와일드는 그렇게 해서라도 상류층의 소속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이용만 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직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사 한스가 방앗간의 밀러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진정한 친구라고 불리는 기쁨을 얻었지만 그 뒤에는 크나큰 손실과 초라한 죽음 그리고 아무에게도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도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사교계의 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가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동화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자전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행복한 왕자에서 보았듯이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작품에서 사회적 기능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즉, 동화 진정한 친구 역시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위선적인 상류 사회에게 착취당하는 모습을 냉소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불평등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이런 사회의 단면을 고발하는 기법은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원제는 The Devoted Friend, 헌신적인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작품 속 우정은 헌신을 가장한 착취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헌신적 우정이란 무엇일까요?